네, 안녕하세요. 발천의 정우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윤석 차장입니다. 오늘 좀 유튜브 촬영하는 주제는 굉장히 좀 피트니스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2023년도 피트니스 상권 분석에 대한 트렌드에 대해서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트렌드라고 하면 유행인데 뭐 메인 자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상권에도 이제 트렌드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환경적인 요소, 그러니까 뭐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여러 가지 주변에 대한 이런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이제 그 상권에 대한 트렌드는 계속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이제 매장을 많이 오픈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경험과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 이제 가맹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미리 이제 자리를 이제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저희가 그거를 자리를 보면은 참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좀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가맹분이 하고 나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헬스장을 차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의 자리를 보게 됐는데 참 참담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피트니스 상권 분석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제일 중요해요. 창업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한번 내가 자리를 잘 잡아두면은 이 자리로 평생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리에 대한 내가 정보값이 없이 막무가내로 그냥 계약을 하다가 투자 금액은 내가 몇 억씩 투자하고 돈 한 푼도 못 벌어가는 경우도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헬스장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포 개발을 할 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상권 분석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여러 매장을 오픈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와 기밀인데 촬영을 해도 되나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회사에 대한 대비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발천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헬스장 창업을 이제 많이 꿈꾸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좀 그런 보편적인 정보를 오늘 좀 많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성우님께서 만드신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제 2023 헬스장 상권 분석 트렌드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코로나 기점으로 이제 헬스장 피트니스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시점이냐면은 저희는 한 가지에 대한 전제를 일단은 깔고 가야 됩니다. 그 전제는 뭐냐면 헬스장은 계속 오픈을 한다. 이 전제를 서론에 깔아두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보셔야 됩니다. 헬스장은 계속 오픈을 한다. 자, 코로나 기점 이후로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이제 뭐 사우나나 아니면은 뭐 키즈 카페, 뭐 여러 가지 이런 대형 매물들이 코로나 기점에서 좀 그런 고정 비용을 못 버티고 많이 좀 업종들이 폐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런 대형 매물들이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제가 아까 서론에 깔았죠. 헬스장은 계속 오픈을 한다. 이런 대형 매물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 많은 피트니스들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체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 경기 저희가 한 4년 전만 해도 좀 지방에서 좀 영업하는 게 상당히 좀 쉬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도권에서 그걸 넘어서 모든 이제 지방, 광역시에 피트니스 센터가 계속 오픈을 하는 이슈가 발생을 하고, 지방들도 이제 피트니스 센터가 굉장히 이제 포화가 많이 온 그런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에 대한 이제 구조들이 많이 이제 동업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피트니스 차리는 데 있어서 자본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확장형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지분 투자에 대한 구조로 잡아서 자금에 대한 회전을 많이 좀 돌릴 수 있는 좀 자금 보유량의 그런 식으로 확보를 많이 하는 형태를 띄어서 그런 공동 창업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는 헬스장이 엄청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았던 이제 메인 상권들, 예를 들어서 서울 역세권인데 큰 건물들이 없어서 거기서 굉장히 이제 들어가기 쉽지 않았던 상권들도 이제는 그 주변으로 메인 상권이 아닌
좀 이면도로나 그 안에 로컬들로 헬스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예전에 한참 괜찮았던 메인 상권들도 어떻게 보면 매출이 좀 감소되는 현상들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헬스장을 오픈을 할 때 피해야 할 상권은 어떤 상권일까요? PR 상권. 피해야 할 상권. 헬스장이 많은 곳?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윤석 차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아파트 상권을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빌라 상권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바이채널 근무하면서 이제 습득한 지식으로는 빌라죠. 하지만 그 전의 상태의 지식 상태라면 무조건 아파트를 선택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의 이런 신도시를 좀 유혹이 많이 좀 땡기실 겁니다. 왜냐면은 신도시라고 하면 집값도 비싸고 하니까는 소득 수준이 여기는 높아서 PT 매출이 잘 나오겠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같은 면적 대비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층수가 많으니까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한 커뮤니티가 여기는 잘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 헬스장을 등록을 할 것 같아. 그래서 신도시에 신시가지로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죠. 굉장히 많죠. 근데 바디 채널에서는 갖고 있는 이 통계와 데이터 값으로는 신도시의 신시가지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신도시에 대한 신시가지는 기본적으로 그 상권이 큰 상가들이 굉장히 많죠. 제가 앞으로 이제 상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진입장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할 건데, 아까 제가 1차 맨 처음 서론에 제가 뭐가 있었죠? 헬스장은 계속 생겨난다. 오픈을 한다. 진입장벽이 낮은 겁니다. 옆에 내가 센터를 하나 지금 차리고 있는데 그 옆에 경쟁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슈들에 대한 기회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센터들 자체들이 경쟁사들이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오픈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내 매장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신시가지 아파트에는 뭐가 다 있나요? 커뮤니티요. 네, 커뮤니티 시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도 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 그리고 접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입주민들에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다 보니까는 굳이 내가 이 아파트에서 나가서 헬스장을 새로 더 큰 돈을 주고 등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구가 많고 어떻게 화려해 보여서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막상 오픈을 했을 때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회원권 매출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십니다. 반면에 이제 레슨업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시설업으로는 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PT 샵 아니면은 기구 필라테스 샵 이런 레슨을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신시가지가 어느 정도 그래도 먹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의 신시가지는 신축 상가들이 많은데 그 신축 상가들은 기본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금액에 따라서 그 건물의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행사나 아니면 이 건물주들은 처음 내가 임대를 내놨을 때 절대로 금액을 낮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안 나온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고정비만 비싼 그런 형태로 띄우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슈죠. 항상 오픈을 하실 때는 꼭 알아보셔야 할 게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을 보셔야 됩니다. 재개발 이슈. 내가 예를 들어서 오픈을 했는데 뭐 3, 4년 뒤에 여기가 재개발 이슈가 엄청나게 크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사 또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뭐 3년 뒤에 뭐 아파트가 다 올라올지언정 또 그 동네는 커뮤니티가 또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쉬운 상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 재개발 이슈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경쟁사를 보셨을 때 이 주변의 회원권에 대한 그 금액대가 많이 무너져 있는 이제 센터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시설들이 다 좋아. 그런 곳은 가급적이면은 헬스장을 처음 오픈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좀 많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나는 잘하니까는 뭐 그 정도는 내가 뭐 붙어서 이길 수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저희의 견해는 굳이 그렇게 경쟁을 피해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경쟁사에 대한 이제 금액대가 얼마까지 무너져 있는지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피트니스 센터에서 좋은 상권은 이제 어떤 상권일까요? 피트니스에서 이제 좋은 상권은 결국은 회전율이 높은 파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노유석 차장님이 이제 바이 채널이라고 한다면 좀 빌라 상권을 조금 원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거에 대한 회전율이 높은 상권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아파트를 살 때 여기를 평생 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제 보통 거주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고인물적인 상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아파트만 항아리 상권 이런 데는 신규 유입보다는 재등록으로 거의 매출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회전율이 높은 이런 빌라 상권, 전월세 비율이 많고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그런 회전율 높은 상권이 아무래도 신규 유입도 좋고 젊은 인구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소비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PT 매출도 마찬가지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전율이 높은 상권이 좋은 상권이고요. 두 번째로는 인구수도 굉장히 많고 내가 있는 자리로 유입동선까지 좋은데 여기서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상권은 어떤 상권이냐면 말 그대로 역세권인데 거기 나 혼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센터가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지역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입장벽이 높으려면은 그 주변의 상가들이 큰 상가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큰 상가들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내 건물만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월세까지도 나이스한데 뭐 유입률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이나 아니면은 뭐 버스 정류장이나 시장 앞에 로터리라던가 이런 유입률이 좋기까지 한다. 그러면은 이 상권은 좋은 상권입니다. 결국은 아까의 논리에 있어서 헬스장은 계속 오픈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내가 큰 상가들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게 경제사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가들을 내가 하나만 잘 잡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오래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야 할 이제 상가입니다. 상권이 아니라 상가예요. 피해야 할 상가는 너무 내가 월세나 이런 걸로 좀 접근을 하다 보니까는 노출이 너무 안 되는 상가들은 좀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 좀 이렇게 이면도로인데 아예 상가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거 자리 찾기도 힘들어요. 이제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홍보적인 마케팅 이제 상가에 대한 노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간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힘이 없겠죠. 간판도 안 보이겠네요. 아예. 안 보이죠. 예. 뭐 근데 물론 거기 독점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너무 이제 경제사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내 자리만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하인데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월세도 싸. 그래서 다 내려갔는데 그 지하에 축에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있어요. 이렇게 환기가 안 되는 상가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자리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헬스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쾌쾌한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데는 절대로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 관리비가 상권에 비해서 너무 높게 측정된 상가들은 기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막 제가 사업에 있어서
항상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고정 비용이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 건물이 으리으리하고 뭐 주차 잘 된다고 했는데 그 월세를 막 몇천씩 내고 막 들어간 경우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상가에 비해서 그렇게 임대료 관리비가 너무 높은 상가는 좀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층간소음 리스크가 있는 상가는 기피하셔야 됩니다. 층간소음이 있다라면 밑에 업종이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가 산후조리원 아니면은 뭐 독서실, 학원, 입원실, 입원실, 이렇게 요양원, 이런 이제 층간소음이 리스크 있는 상가는 가급적이면은 좀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운영 중에 항상 이 운영 관리 이 포인트가 밑에 층하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실 수가 있어요. 바이채널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바이채널을 갖고 있는 이제 상권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게 좋은 거고 어떻게 나쁜 건지에 대한 것도 정보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더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하고 좀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제 상권에 대해서에 대한 노하우를 좀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저희 바이채널 피트니스 이제 가맹 관련해서 이제 창업에 대한 문의를 같이 하시면은 저희 프랜차이즈 부서에서 이제 이런 상권에 대한 보는 방법들이나 이런 트렌드를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